갑자기 북한 대사관 만나게 해달라고 평소에 그 심어놓은 몽골 정보부의 망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국정원이 가서 사죄문을 썼어요. 아 그래요? 네, 몽골에 가서 사죄문을 쓰고 외교부 쫓아가고 정보당국이. 이래가지고 사고는 정보사가 치고 아. 외교부 국정원이 가서 아주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어서 그래가지고 결국 송환. 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계엄 9일 전에 비상계엄 선포 9일 전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대만으로 출장을 갑니다. 네. 출장을 가서 이제 대만 군사 정보국에 국이 이제 집권당인 민진당과 가깝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직접 민원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엄할 건데 우리 네. 좀 옹호해달라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군 관계자의 진술이 나온 건데 진술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구조 자체가. 근데 대만 민진당이 계엄 직후인 12월 4일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네. 너무나 이제 비판이 거세니까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다. 이제 요것이 한겨레 취재 결과입니다. 근데 요 연결고리를 좀 더 밝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상한 상황이긴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이 네. 아니 무슨 계엄 이게 중요한 시기에 웬 대만 출장이야 이제 이런 계엄한 얘기를 일주일 그때도 남았는데. 하긴 했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갔다 온 건 맞고 근데 그냥 뭐 적적한 놀러 가거나 상황이니까. 출장 간 정도가 아니고 대만의 집권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만 여러 국제사회에서 윤 정부를 좀 지지해주면 힘이 좀 생길 테니까 네. 아마 그런 거 한 거 아니겠느냐는 의혹인데 특검은 그렇게 의심하고 이거 그러니까 외환이 있지 않느냐를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또 있어요? 몽골이 등장합니다. 몽골? 네, 그러니까 주 몽골 북한 대사관을 네. 정보사 요원들이 접촉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몽골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북한 대사관? 네, 몽골 쪽 그 정부 쪽 인사들 상대로 공작을 진행하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붙잡혀요? 몽골의 정보 몽골의 기관에. 정부. 아 정말 그리고 외교 문제로 비화하죠. 네, 그- 어리. 그런데 이 무능력해.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해드릴 부분이 이겁니다. 네. 모든 계엄의 중요 가담자 중에 계엄을 일찌감치 발설한 유일한 인물이 문상호 사령관입니다. 아. 11월 17일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그다음에 대령두라고 네. 그 케이블 타이 야구 방망이 복면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거든요. 그날입니다. 롯데리아에서 그때 계엄 얘기를 최초로 합니다. 11월 17일이에요. 네. 네. 예. 그런데 다른 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한 번도 부하한테 계엄이란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당일날까지. 네. 그래서 당일날 12월 3일날부터 계엄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문상호 한 명만 11월 초부터 계엄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어떤 그 동네방네 계엄에 대한 어떤 밑자락을 깔고 여건을 조성하는 활동이 정보사가 가장 앞서서 일단 나갔다는 거. 네. 이 부분에다가 몽골 거는 11월 13일에 마지막 드론이 북한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드론이 원래 계획은 평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하도 드론 작전사의 참모들이 너무 위험하다 이거. 네. 네. 10월에도 몇 번 올려보냈는데 또 이러면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이래서 격렬히 반대해가지고 항로가 바뀝니다. 남포로. 근데 역사가 바뀔 뻔한 순간이라고 전 보는 게 그때 그 드론이 평양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면 역사가 바뀐다고 봐요. 그랬는데 이걸 그 이전에서 항로를 멈추고 군기지로 바꾼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몽골의 정보사 장교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물을 몇 번 북한에 보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북한이. 선물이라는 건 드론. 네. 네. 아니 저기 뭘 답장도 왔잖아요. 줬으면은 오물 풍선도 오고 뭐. 아니 오기야 왔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적절한 수준의 위기 조성. 말하자면 통제 가능하고 어떤 적절한 대응 이게 완전히 파국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선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저는 그 후에 몽골에 정보장교들이 갔다고 봐요. 음. 그래서 북한 대사관인데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네. 아니 그렇게 선물을 많이 드렸는데 왜들 반응이 시원찮으시냐. 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거요? 아니 사실 이건 좀 악의적인 해석이에요. 네. 추론이고.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얼마나 급조된 공작이었는지 저기 몽골에서 이런 평소에 공작을 안 하다가 갑자기 북한 대사관 만나게 해달라고 평소에 그 심어놓은 몽골 정보부의 망원을 통해 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그날부로 발각이 돼서 그냥 저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영광급 2명이 구금이 돼버린 거고 이게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가서 사죄문을 썼어요. 아 그래요? 네, 몽골에 가서 사죄문을 쓰고 외교부 쫓아가고 정보당국이- 이래가지고 사고는 정보사가 치고 외교부 국정원이 가서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서 그래가지고 결국 송환해 옵니다. 얼마나 급하? 아니 정보사에 뭐 공작단이라는 데가 뭐 이렇게 아마추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보요원들이 왜 이렇게 어설퍼? 오랜만에 그랬던 거죠. 활동하러 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니, 나와버리도 나는 아니고 나는 그래서 이거는 저기 너무 급하네. 타이밍의 문제였다. 아. 그때 뭔가 시간에. 급하게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려는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아. 이렇게 공작할 어설프게.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 대사관은 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북한과의 소통이라든가 뭔가 이런 어떤 그 공작이 실패한 뒤로 네. 그 더 이상 북한과의 어떤 통모가 불가능해지니까 일단은 계엄의 명분이 바뀐 겁니다. 네네네. 국가 비상사태 요건이 충족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계엄이 선포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그 공작의 실패와 과연 무관하겠느냐. 이게 제가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북한과의 어떤 통모 같은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네. 일이 된다고 하면 외환죄 적용이 바로 가능하겠네요, 그거는. 일단 그 외환유치죄가 되려면은 네. 외국과 통모한다라는 요건을 그렇죠. 충족해야 돼요 형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모가 있느냐 네. 이 부분을 과연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검이 일반 이적죄로 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과 통모한다 이런 요건은 없지만 네. 형이 훨씬 좀 낮아요. 가볍고. 예, 무기 또는 3년 이사 징역이기 그게 때문에. 낮은 그렇죠. 아니 외환유치죄는 무기 아니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형이니까. 네, 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골라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지금 적어도 만약에 좀 김조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게 급하게 그렇게 북한 대사관에 가서 접촉해야 되는 네. 일이 무엇이 있었냐라는 거 특검도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것 같거든요. 네. 거기서 통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법정욕에 대해서도 특검이 좀 새롭게 검토할 지점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노상원 수첩에서 네. 급히 휘갈려 쓴 글씨체로 네. 북한에는 뭘 주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앉아서 정리한 게 아니라 누군가 대화하면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NLL에서 북도발 유도. 요렇게 나왔는데 그 조금 앞서서 그 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 휴대폰 메모에 네. 적개 여건 조성. 적? 저게 나와. 적개 여건 조성. 여건 조성. 적개 여건 조성. 예, 적의 여건 조성. 어.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이걸 특검에서 이게 11월 5일자 메모인데 네. 여인영 사령관이 그 왜 이 메모를 작성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어요. 그때 그 뭔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계엄이 저기 이렇게 막 그 결심된 거는 국방부의 그 김용현 장관한테 포고령 포고문 준비해라. 이 지시가 내려간 게 11월 24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기 그 11월 13일 날 드론을 보냈는데 별로 위기 상황이 조성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는 몽골 출장 준비하고 이제 북한 변수 없이 저기 그 계엄 선포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요 11월에 한 20여 일간의 기간 이때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 계엄이라는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잘못된 건데요. 그렇죠. 또 다른 차원으로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문상호, 노상원 이 사람들은 계엄을 할 만한 머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가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도 자체가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대만의 민진당 군사정보사령부에 가서 지원을 바라고 1년에 활동을 했다라는 거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목매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말 막말로 계엄에 성공해서 대만이 이거를 환영한다고 한들 그게 국제적으로 지지를 대만은 그 국제적으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자체 그리고 몽고에서의 그 어설픈 일련의 그 작전들을 보면은 네. 계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 계엄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단지 지금 이제 외환 유치죄 뭐 외환 이적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조사와 결론은 굉장히 치밀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더라도 심증적으로 의심은 가지만 바로 이거야라고 딱 집어서 할 수 있는 물증이라든지 과연 증언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검은 그 치밀하게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칫 마치 또 무슨 프레임을 가지고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으로 엮기 위해서 경강부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은 지금 나온 이 내용 가지고는 아직 불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맞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드론 작전사하고 정보사 그다음에 합참에서의 이제 김용현의 언동을 보면은 다 11월에 모든 사안이 한 특정 시기에 다 집중이 돼 있고 네. 그러면서 어떤 그 하나의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어떤 전시사변 이해준하는 사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렇게 흐름으로 급격히 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입을 다물고 저기 뭐랄까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어화벽을 이미 세워버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진실 규명을 돼 가지고 이대로 주저앉을 거냐 증거물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합참이나 드론 작전사의 하급자들이 이런 걸 계속 꾸준히 제보했고 일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선 사실관계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예, 그럴 때는 또 그에 맞는 네. 어떤 법리적인 적용 논거가 있고 법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수사를 이거 좀 더 진전을 시키고 어쨌든 예. 한번 정리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까지 네. 확인이 왔으니까. 왜 대만 갔는지는 감은 좀 옵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이거 지지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대만의 경우에는 만약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중을 강하게 내밀면 아마 대만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고마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대만에서도 충분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강한 반중 이거 하면 아마 지지선을 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대만을 좀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근데 한다. 대만 민진당 정부도 그렇고 대만 정부 엘리트들이요. 네,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네.